호주에서의 법률, 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She Evolution, She Evolu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 10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호주 수즈 구만님, 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볼루션 구마 변호사님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요. 리틀즈 교통사고 상해 전문 기혜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외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마님, 이민 와서 당황했던 사건 사고 있으신가요? 그쵸, 있죠. 저도 이민 생활 중에 막 이런저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차 사고랑 병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막 밤새 열나고 아파서 병원 갔는데 GP 막 아침에 문 열자마자 뛰쳐갔거든요. 아, 링건 한 방 맞고 주사 한 방 맞고 정신 차려야지 이랬는데 파나돌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런 아픔으로는 병원은 절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링거 맞고 이런 거는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차 사고. 한 번은 타이어에 큰 못이 박혀가지고 플랫 타이어가 됐는데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구글링을 진짜 엄청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2번 정도 사고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저 혼자만 사고 친 게 있었는데 운전이 좀 익숙하지 않았을 때 남편이 패신저 시트에 있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되게 꼬불꼬불한 길이었는데 남편이 코너길에서는 커브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잔소리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버터에다가 바퀴를 박아서 바퀴에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날이 퍼블릭 홀리데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멍 때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 모르면 큰일 난다 해서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로드사이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그 엔진에 다 불 들어오더니 100에서 80에서 80에서 60, 40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어머. 진짜 그때 정말 제가 느낀 게 신이 도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해저드 라이트를 켜자마자 그 순간에 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멈추자마자 차에서 막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대박. 그때 배웠죠. 호주에서는 무조건 로드사이드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고 토잉하는 차가 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플랫 타이어 돼가 그래서 구글링 하다가 그 로드사이드를 신청을 해야 데리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입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왔어. 친디님은요? 장롱 면허증이라고 하잖아요. 면허만 따놓고 차를 한 번도 끈 적이 없는데 이제 호주 와서 거의 연습을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데 정말 20대에 처음으로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유일하게 생각나는 게 남편이더라고요. 남편한테 거의 울먹이면서 전화했더니 이제 뭐 당황하지 말고 연락처 주고받고 이름 교환하고 자동차 번호 교환하고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기록하고 보험 처리도 남편이 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느꼈죠. 이런 거 모르면은 이민 생활 못하겠다. 만약에 남편이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출장 중이라거나 그러면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은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그 과정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민 와셨을 때 오자마자 아직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혹은 이렇게 문화를 잘 모르면 남편한테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계속 남편에게 의지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내가 나이는 20대인데 아직 어른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처리도 혼자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사고라는 게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닌 문제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들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갑작스레 나는 사고는 맞아. 내가 아무리 방어를 한다 한들 방어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되게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저는 이제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제가 알아서 보험사에 연락하고 이제 토잉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왜 안 와? 그래서 나 보험 처리하느라고. 아니 보험 처리라니? 나 지금 차 사고가 나서 차 사고가 어디서 났는데 사거리에서 누가 그냥 박았어. 지금 얼마나 됐는데 해서 한 2시간째야.
진짜 독립적인 여성이 되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이었다라면 우리가 모국어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맞아. 있잖아요. 근데 맞아. 큰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당황하면은 잘하던 것도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갑자기 잘하던 영어도 생각도 하나도 안 나.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좀 인지를 해두면 나중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터치우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알죠? 준비를 해놓으면 일을 안 생겨요. 준비를 안 하면 일이 생겨. 자, 그렇다면 호주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리틀즈 로펌의 기혜정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범로션 2호 구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법무법인 리틀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기혜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틀즈의 기혜정 변호사입니다. 시뮬레이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변호사님 네. 1번 게스트인 거 아니에요? 아,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4호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헤일스톰 와서 깜짝 놀랐을 텐데요. 변호사님 댁은 괜찮았어요? 네, 저는 우박이 우두두 떨어질 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 아닌가 진짜요?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집은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원님들 댁에도 해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원님들 피해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중에서 저희의 2호 친니님 자동차 완전히 앞유리 스매싱 돼가지고 보험 클레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집 보험을 잘 들어놔야겠다. 차 보험을 잘 들어놓자. 네. 자, 오늘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맞아요. 사고가 나면 진짜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하얘지지요. 그런데 특히 해외에서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는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경찰 신고,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의료 확인 순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많이 다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000 호주 응급전화에 전화하셔야 되고, 앰뷸런스를 부르셔야 되고. 아, 잠시만요. 경찰에 무조건 사고가 나면 다 전화를 해야 되는 아니요. 건가요? 제가 뒤로 가면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되는 급박한 상황들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경찰 리포트 넘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벤트 넘버만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잘 적어두시거나 나중에 보험 청구 시 증거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관 잘 해두세요. 그리고 만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시다. 동승자분이나 본인께서 그러면 사고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와이드샷, 그 다음에 사고 부위를 집중적으로 찍으실 수도 있고, 상대방 운전자 또는 운전자들의 면허증 앞뒤로 사진을 잘 찍어서 증거로 잘 남겨주세요. 호주에서는 대인과 대물, 사람의 몸이 다친 경우와 차량 수리를 별도로 보는데요. 일단 보험사에 전화부터 하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일단 사고 관련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순서가 있나요? 이 경우라면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1번,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 승객, 보행자, 자전거 타던 사람 누구든지 만약 심한 부상을 당했다면 신고는 필수겠죠. 막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하더라도 경찰 리포트를 남겨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 다쳐 보이는데 피도 안 나고. 아닙니다. 다친 경우 심하게 부상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해가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연락처나 보험 정보를 주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따라가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자동으로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CCTV, 대시캠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세 번째, 차량이 만약에 심하게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당연히 토잉트럭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경찰을 불러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술 냄새가 난다든지 약물을 한 것처럼 횡설수설할 때, 이럴 때도 바로 000로 전화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병원 또는 GP, 가볍게라도 진료를 필수적으로 보시고요. 교통사고용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라고도 하죠. 그런 거 받아두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조기 조언, 얼리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발언으로 과실 잡히는 것을 막고요. 치료비와 손실보상을 제대로 승인받고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배상의 금요가 몇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사고가 났어요. 네. 제 차가 부서지고 제가 다쳐서 병원을 가면 네. 클레임을 할 때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여쭤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자동차 강제 대인 보험, 피해자를 위한 의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주에서는 가해자 보험자가 피해자 치료비를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년 레조 리뉴얼 할 때 내는 보험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조언은 그냥 상담이 아니라 내 권리의 사원님들의 권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호주 사람이고 네. 영어가 대화가 안 되면 진짜 네. 막막하잖아요. 네. 말이 안 통할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무조건 사진과 영상이 답이에요. 말보다는 기록이 강하죠. 차량 위치, 도로 상황, 신호등, 번호판, 운전면허증까지 전부 찍어주세요. 만약에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131-450 무료 통역 서비스로 경찰이나 병원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I'm sorry라고 먼저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영어 못해서 손해봤다는 억울한 상황은 안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주 분들 사고 났는데 미안한 소리 진짜라는 거야. 네네.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사고로 다쳤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면 클레임을 할 때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수입 손실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퀸즐랜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서 Loss of Income, 소득 손실도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우버 운전하신다, 카페 알바하신다, 청소일 등 하신다, 타일일 하신다, 어떤 형태든 사고 전에 수입을 증빙하실 수만 있다면 손실 계산이 가능하세요. 급여 명세서 또는 개인 또는 회사의 세금 신고 기록 등이 다 증거예요. 사고 전 수입 증빙이 만약 어려운 경우도 있으시겠죠?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네. 이러신 분들, 직업 또는 사업에 대한 미래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소득 손실을 주장해서 배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비는요? 호주 병원비 진짜 비싸잖아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호주 의료비 정말 비싸죠. 우선 필드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제가 변호사로서 먼저 조언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요. 치료비 청구 및 처리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통사고로 인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호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셔도 CTP 스킴으로 커버가 됩니다. 본인 지불 금액 없으세요? 그리고 GP 피지오를 보실 때 본인 지불 금액이 생길 경우 이거는 영주권자 이상에 해당되겠죠. 메디케어 또는 이것은 영주권자 아니어도 되겠죠. 건강사보험이 있으신 경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고 이후에 발생한 모든 텍스 인보이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나중에 변호사 만나셔서 이거 제출하시면 치료비 환급 청구를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에 클레임 넘버 발급됐고 치료비 커버하겠다고 보험사가 사전 승인을 내줬다면은 병원이나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본인 부담 없이 바로 치료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 법적 절차 승인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사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분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꼭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워커스 컴펜세이션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건 정확하게 뭔가요? 직장에서 다친 경우는 이제 워커스 컴펜세이션. 예를 들어 직장 버전의 CTP 보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쳤다 그러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고 리포트를 작성하시고요. GP에게 가셔서 워커스 컴펜세이션 서티피켓을 발급받기.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상해 부위를 자세히 보고하시고요. 원래 하시던 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들을 의사와 상담하시면 의사분이 자세히 적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워커스 컴펜세이션, 워커버라고 하죠. 우리 퀸즐랜드, 워커버 퀸즐랜드는 치료비, 휴업급여, 재활 프로그램까지 지원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승인 속도 느리고 평가할 때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클레임 거절을 통보받으셨다거나 워커버 진행에 불만족스러우시다. 그럼 바로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상금을 제시를 받았어요. 네네. 너무 적거나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셀프로 CTP 클레임도 하실 수 있고 워커스 컴펜세이션 클레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틀먼트를 한 다음에 이 금액밖에 안 된다고? 이것은 왜 그러냐? 법률 지식이나 손해평가 근거가 부족할 때 이렇게 매우 낮은 오퍼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바로 합의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리걸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독립적인 법률 조언을 반드시 받으세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의학 보고서, 소득 자료, 그리고 미래의 손실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공정하게 배상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CTP 클레임에서 Mandatory Final Offer라고 하는 최종 합의 제시 절차로서 법적으로 CTP 보험사를 압박할 수도 있어요. 이건 혼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언제 써야 되는지, 직접 해도 되는지. 먼저 수임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경미한 접촉사고라든지 다친 곳이 없다든지 이러실 때 혼자 처리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만약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그로 인해 일을 못하신다든지 심리적인 충격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CTP는 단순 보험금이 아니라 법적 손해배상 제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고로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 사업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구마님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사고는 이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제 사건들 경우 평균 12개월에서 14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호주 시스템은 피해자 회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잖아요. 제 역할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사고 이전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호님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한번. 감사합니다. 사호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하고 우리 시볼루션의 발전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죠. 호주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기혜정 변호사님 그리고 인터뷰 진행해주신 구마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시볼루션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잠시 휴식을 갖고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1월 1일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모든 사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더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음 시즌에 만나요. 안녕! 안녕. She Evolution, She Evolution.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